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증시 트레이딩의 기재죠.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월요일 장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 상황 속에서 현재 프리마켓 분위기부터 좀 훑고 갈까요? 네. 지금 11시 4분인데요. 개장이 한 26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선물을 한번 보실 텐데 S&P 선물 같은 경우에 보면 0.17%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하락폭이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을 한번 보면 역시 0.15% 정도 하락입니다. 그 다우 선물도 역시 0.19% 하락인데 중소형주 러셀 2000은 0.28%로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도 지금 5.5%가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93,805달러입니다. 그래서 1.42%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3대 지수 선물이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오늘 역시 시장에서 좀 그 섣부른 매매를 자제하시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프리마켓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좀 전반적인 중요한 이슈 하나 좀 짚어보고 갈게요.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입한 회사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담겨있는 기업들, 관련주들 참 나도 여기 들어가 봐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관련주 좀 훑어볼까 합니다, 대표님. 네, 그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 8월 말 이후에 1,20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입했어요. 네. 그래서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부 175건의 금융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트럼프 채권에서 매입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89억 달러를 투입해서 지분 10%를 매입한다고 발표해서 지금 매입을 한 상태죠. 네. 인텔을 지금 회사채를 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르면 이거는 통정매매예요. 자기가 미리 정책을 발표해 놓고 그 주식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용되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차트를 보면 그렇다면 이게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장 전에 살짝 플러스권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보합세 정도에 와 있습니다. 35달러 정도인데요. 그때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분 매입한다 그럴 때 4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5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조차도 지금 시장에서 안 먹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발표됐다 그러면 강세장 같은 경우는 이게 확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개장 전에는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채권을 매수했다고 해서 지금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역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안 되면 미국에서도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텔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회사채로 매입을 했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뭐죠? 입장이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직접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그리고 법상으로는 자본시장 통합법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본격적으로 물론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본격적으로 이게 되지 않느냐 하면 역시 트럼프 취임 초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아마 레임덕이 오면 이 문제가 불거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 일가가 지금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0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크립토 겨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 자체도 있잖아요.
트럼프 미디어 앤 홀딩스.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지금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닌데요. 한번 트럼프의 미디어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네.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디어 앤 홀딩스도 지금 1% 내외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하향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는 트럼프 일가가 큰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채택하겠다라고 발표하고선 트럼프 일가가 다 사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몇 가지 종목들, 트럼프 그 채권을 매수했던 몇 가지 기업들을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까요? 예, 보잉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트럼프가 외국과 관세 협상을 할 때 항상 끼워 팔기로 넣었던 기업이에요. 그쵸. 보잉 네. 항공기를 구매하라라고 압력을 행사했던 기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역시 주가가 바닥권에서 191달러가 바닥인데 지금 현재 195달러 정도에서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이러한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뭐 시장에서 이거를 크게 좋은 재료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몇 가지 종목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도 한번 볼 텐데요. 네. 넷플릭스도 매수했던 대표적인 그 회사채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10대1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오늘 이제 110달러 정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재료로 해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저가가 107달러니까 지금 거의 최저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뭐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먹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기업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네. 보면은 역시 최고가 381달러 일봉 차트상에 보고 나서요. 지금 320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최저가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34달러인데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채권 매입을 했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지금 가는 건 아니다. 네,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 이 종목들을 지금 급하게 따라잡으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아마 같이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또 트럼프가 담은 회사들을 좀 봤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워런 버핏이 담은 이 기업은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있어요. 물론 프리마켓 상승폭을 좀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알파벳이 2.8%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파벳 좀 바로 이어서 볼까요, 대표님?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 지분을 대거 축소를 하고요. 또 이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지분을 크게 매수를 했는데 특히 지금 3분기 동안에 1,784만 주 전체 포트폴리오의 1.6%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치주의 아버지라고 하고 가치주만 매수했었는데 그동안 애플은 이제 기술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알파벳을 매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프리마켓 쪽에서 한 4%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여부에 따른 것들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사실은 뭐 워렌 버핏이 샀다 이러면 5%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의외로 상당히 지금 약세로 돌고 있다.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을 좀 보유하기 시작한 시점, 한 10년 동안 20배가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그럼 또 지금 3분기에 구글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도 좀 오래 보고 조금이라도 눌렸을 때 구글을 알파벳에 들어가 보는 건 그래도 좋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그러니까 네. 어디가 저점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좀 밀릴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알파벳을 오늘 그 모아가는 종목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네. 프리마켓에서 많이 오르는 걸 보고 오늘은 아니다. 좀 더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모아가는 종목으로 가져오실 그 타이밍을 좀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노보노디스크 1112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나 1112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가격 인하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젬픽과 위고비 가격 인하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험 미국은 우리처럼 그러니까 전 국민 이 건강보험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험 미적용 환자 대상으로 해서 오젬픽 같은 경우는 첫 2개월 가격이 월 199달러,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349달러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고요. 이게 11112의 경쟁사인 11112의 젯바운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이러냐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 가격을 더 낮추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처럼 저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11112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강한 흐름인데 오늘은 역시 살짝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 눌리는 모습입니다. 이 사상 최고가 1,033달러를 지금 돌파를 한 다음에 월봉상으로도 보면 3개월 연속 장대 양봉이 솟았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눌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비만약 같은 경우도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보유자는 뭐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격이나 소식이 나오고 나서 노보노디스크가 좀 올라줄 줄 알았는데 뭔가 경쟁이 심화될 거란 우려 때문인지 현재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같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관망하셔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를 좀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이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픽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황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아가는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오라클과 오늘 아까 언급해드렸던 보잉도 담겨 있고요. 엔비디아까지 포트폴리오에 쫙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볼까요? 네, 노보노디스크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네요. 템퍼스 AI와 G번호바까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디즈니, 레딧, IBM까지 모아가는 종목 저희 운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에 가장 최근에 제시해주신 윈리조트까지 잘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이죠. 도전 종목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가 3개월 수익률 탑 15개 종목 추려서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운용한 지 아직 3개월 안 됐지만 그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로켓랩 역시나 64%로 지금 1등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언유절 머신 나 서클 모두 29%, 18%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볼까요? 네, 다음 장 보시면 라스베이거스 샌즈 인텔 들어있고요. 심보티까지 도전 종목 포트폴리오에 잘 담겨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조비 에비에이션, 아이온큐와 로빈후드, 스트럭처 테라퓨틱스까지 잘 담겨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네. 아까 노보노디스크 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는 노보노디스크가 협업 중인 이제 셉터나 주가도 이제 동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 지금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는 표적 항암제 신약 개발 기업인데 지난번에 그
화이자가 이제 메세나 인수를 할 때 노보노하고 이제 가격 경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대형 제약사들은 중소형 스타트업 제약사들을 이제 M&A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그 목표 주가 내지는 신약 개발에 더 근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셉터나하고 스트럭처 테라퓨틱스인데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는 아직 인수는 안 했지만 인수 대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같이 좀 지수가 많이 움직이고 중소형주가 하락하는 장에서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개장 전에 0.1% 내외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 상승 여력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봉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직전 고점인 45달러, 5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스트럭처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목표가 50달러까지 그대로 바라봐도 되겠다라고 재확인을 좀 해주셨고요. 자, 리뷰 먼저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빙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모아가는 종목, 알파벳이 아닌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모아가는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예, 아까도 네. 이제 아마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아마존이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AI 스타트업에 출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2억 달러 정도의 지금 자금을 모았다고 하는데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는 것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CEO가 제프 베조스가 퇴임했는데 공동 CEO로 여기 복귀를 하게 됐고요. 이 AI 개발은 기존의 다른 AI와 다르게 항공, 우주, 자동차, 컴퓨터 같은 물리 기반의 AI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신규 회사채 또 발행 예정이다라는 게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이름을 레오라고 바꿔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와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지금 아마존이 제프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화성 탐사 로봇을 뉴 글렌이라고 하는 그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거 나왔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보다 더 큰 발사체로 성공했다. 그래서 성장성이 돋보이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지금 매수는 지금 주 1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내년 말 정도까지 가져가셔서 수익이 극대화하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모아가는 종목 아마존이었습니다. 주 1회 2026년 말까지 잘 모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도전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도전 종목은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엄청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네트워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공급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AI 붐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출 전망, 그다음에 내년도 매출 전망까지 전부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3%, 그런데 영업이익이 42% 급증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5.8%, 영업이익률도 2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한 다음에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지금 얼마에 잡느냐가 고민인데요. 75달러에서 77달러 사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너무 많이 높여 잡지는 않고요. 90달러 선 정도 잡고 네. 손절가는 65달러 선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시스코 시스템즈였습니다. 매수가는 75에서 77달러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90달러, 손절가는 65달러입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황 대표님 오늘의 종목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뒤에 뉴욕 증시 개장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